월드뉴스 코리아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NN은 우크라이나의 국방부 정보총국의 키릴로 부다노프 총국장의 말을 인용해 우크라이나는 올해 말까지 중요한 승리를 거두며 전쟁은 내년 여름까지 끝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다노프 정보총국장은 러시아의 패배는 불가피하다며 이는 곧 러시아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크라이나가 곧 거머쥘 중요한 승리에 대해서는 조만간 알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승리에는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부의 헤르손시가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몇 주간 헤르손시 등에서 큰 전과를 얻었습니다. 부다노프 총국장은 내년 봄의 끝에는 전쟁이 끝날 것이고 여름까지는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점쳤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1991년 당시의 국경선을 되찾을 의향도 표명하며 2014년에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병합한 크림반도와 친러시아파 세력이 점령한 도네츠크와 르한스크 두 주 이탈환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 투입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표명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러시아 연방의 붕괴로의 길을 앞당길 뿐이라고 지적하며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크렘린궁의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요 목표에 대해 패배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내에서는 비둘기파도 있고 매파도 있지만 모두 정세가 매우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이 약간 다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사람들은 전쟁을 멈추고 일종의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며 침공을 계속하지 않거나 패배하면 러시아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 내의 현재 분위기에 대해 더 이상 승리가 목표가 아니라 패배하지 않는 것이 목표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면 매우 심각한 정치적 프로세스가 현재 러시아 연방 조직의 변화와 결합된 형태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 내용에서 가장 주목되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키릴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당국의 총국장은 우크라이나는 올해 말까지는 중요한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군의 승리에 관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의 헤르손시가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는 점입니다. 수로비킨 러시아군 총사령관은 18일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에 대해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 공세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인정했으며 쉽지 않은 결단도 있을 수 있다며 헤르손 주에서의 부분 철수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즉, 최근 며칠 사이 우크라이나 측과 러시아 측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의 주요 도시 헤르손시가 포함된 드네프르 강이 서쪽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하고 드네프르 강의 동쪽 지역으로 러시아군이 새롭게 방위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견해는 미국의 전쟁연구소의 분석 결과와도 일치하는데요. 러시아군의 헤르손시의 포기 가능성을 미국 전쟁연구소가 분석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쟁연구소는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휘하는 러시아군의 수로비킨 총사령관이 남부 헤르손주에 대해 쉽지 않은 결단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주요 도시인 헤르손시를 포함한 대폭적인 점령 지역을 포기한 것이라는 분석을 19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병합을 선언한 헤르손주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탈환 작전을 펼쳤습니다. 미국의 고기동 로켓포 시스템인 하이마스를 이용해 헤르손주에 흐르는 드네프르 강을 연결하는 다리를 파괴하고 러시아군의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드네프르 강 서쪽에 위치한 헤르손시와 주변에서는 최대 25,000명의 러시아군이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CNN은 조만간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이룬 최대한의 업적인 헤르손시를 잃게 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이 시작된 지불과 7일 만에 러시아는 헤르손시를 점령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에게 있어서는 전략적이고 정치적 업적을 크게 선전할 수 있는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지리적으로 헤르손시의 공략은 매우 중요했다는 것인데요. 우크라이나의 중심에 흐르는 대동맥인 드네프르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어 크림반도의 물을 공급하고 있는 운하에서도 멀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불법으로 병합한 2014년에 이 운하를 폐쇄했습니다. 헤르손시는 러시아가 점령한 최초의 주요 도시이자 2월 이후에 빼앗은 유일한 주요 도시입니다. 러시아 점령인 도시 중에서는 마리우폴에 버금가는 규모의 인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18일에는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장 키릴로 부다노프 소장이 헤르슨 탈환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연말까지 상당한 진전을 전망할 수 있을 것이며 중요한 승리를 앞두고 있다며 머지않아 알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 홀트블라트 대장은 올가을과 겨울의 최종 목표는 헤르손 탈환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크림반도의 심페로폴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보도를 종합해본 결과 우크라이나군이 앞으로 요충지인 헤르손시를 탈환하면 크림반도 탈환의 큰 교두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감안할 때 우크라이나군에 의한 크림반도 탈환이라는 계획이 점점 현실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헤르손 지역 내에서 드네프르강 서쪽 지역을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하게 되면 크림반도로 연결되는 수원을 탈환하는 것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푸틴 정권에게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큰 타격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온라인으로 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병합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의 4개 주에 대해 20일부터 계엄령을 도입한다고 표명하며 관련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해당되는 4개 주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그리고 남부의 자포로지의 헤르손 주입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군사작전으로 호칭해왔으나 사실상 우크라이나에서 열세에 처한 상황임을 인정한 셈입니다. 이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끄는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을 앞두고 더 이상의 러시아군의 패배를 막으려고 하는 위기감의 표시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앞으로 동남부에서 영토 탈환 작전을 벌인 뒤 러시아가 2014년에 일방적으로 병합을 선언한 크림반도를 되찾기 위한 싸움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우크라이나군의 대규모 반격이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헤르손주의 칠러시아파 수장 블라디미르 살도는 19일 안전을 위해서 헤르손주의 드네프르 강 서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대피를 결정했다고 표명했습니다. 또한 주요 도시인 헤르손시에 있는 모든 행정 기능을 이전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헤르손주의 칠러시아파 간부 키릴 스트레모우소프는 이날 밤 이미 헤르손시의 주민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의 인원이 헤르손주의 내륙 안쪽 지역으로 옮겨졌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휘하는 러시아군의 세르게이 수로비킨 총사령관도 전날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러시아군이 고전하고 있음을 인정해 헤르손주 일부 지역을 포기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4개 주는 물론 크림반도를 되찾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 되면 푸틴의 위신의 실추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9월 본격적인 공세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동부와 남부에서 모두 600개 이상의 해방촌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헤르손 주에서도 공세는 더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 익명의 전직 나토 고위 장성은 드네프르 강 동쪽 해안에 대한 정면 공격은 어렵다며 드네프르 강 서쪽 지역의 러시아군이 항복한 뒤에는 인접한 자포리자주를 공격해 동부전선과 남부전선의 연계를 분단하는 작전이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보도를 종합해 보았을 때 전직 나토 장성이 언급한 동부전선과 남부전선의 연계를 분단하는 작전에 대해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과연 우크라이나군에게 우크라이나 남부의 헤르손주에 인접한 우크라이나 남부의 자포리자주를 탈환할 군사장비나 혹은 예비 병력들의 여유가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군에 공여되었다고 하는 전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력 군사 전문 매체인 타버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군에게 T-71을 발전시킨 폴란드의 주력 전차인 PT-91 전차 231량을 공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PT-91 트바르디 전차는 이미 우크라이나 영토에 있으며 상당수의 전차 배달이 완료되었다고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그 후 폴란드에서 공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PT-91 전차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딘가에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를 종합해보았을 때 우크라이나군이 폴란드에서 공여받은 약 200대 이상의 PT-91 전차를 예비 전력으로 보존하고 있다면 앞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자포리자 탈환 작전도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같이 200대가 넘는 전차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해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의 최신의 전차인 흑표 전차를 폴란드가 대량으로 구매하게 되면서 전력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 한국의 폴란드에 대한 무기 수출이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반격에 큰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남부에 전개되는 러시아군은 크림대교의 파괴로 병참 물자 수송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자주를 탈환하면 현재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루한스크 방면에서 자포리자주를 거쳐 연결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과 크림 방면과의 육로를 분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병참과 물자 보급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도 분리되어 고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우크라이나군의 크림 탈환은 더욱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요충지 헤르손시 탈환, 그리고 크림 탈환 움직임이 가속화될 경우 러시아 내 푸틴 정권의 위신은 큰 상처를 입고 푸틴 정권의 구심력은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이런 가운데 국제적인 정세를 살펴보면 주목할 만한 뉴스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영국의 움직임입니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또다시 영국의 총리로 나설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타임즈는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가 20일 사임을 표명한 리즈 트러스 총리의 후임으로 보수당 당수 선거에 출마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타임스의 정치 담당 에디터 스티븐 스윈포드는 트위터에서 존슨이 국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존슨 전 총리가 이번 주말 항공편으로 영국으로 귀국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에서 다시 존슨 정권이 탄생한다면 미국과 영국에 대해 러시아 견제는 공고해질 것이고 영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보다 견고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국제 정세는 푸틴 정권의 구소련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저하가 지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의 자매지인 뉴스위크지의 보도를 인용합니다. 무모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의 국력이 순식간에 쇠약해지는 가운데 주변 옛소련 국가들의 힘에 공백이 생기고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점령 지역을 고집하면서 그만큼 러시아는 개미 지옥에 빠지고 있습니다. CSTO는 올해 1월 러시아 휘하의 부대를 평화 유지를 위해 회원국 카자흐스탄에 병력을 보냈습니다.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6개국에서 만드는 푸틴판 나토로 불리는 CSTO의 최초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푸틴에게 협력한 것은 CSTO 중에서는 벨라루스뿐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아르메니아는 지역 안보 보증인으로 러시아를 손절하고 미국과 유럽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니엘 베어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의 전략적 패배는 러시아의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패배로 러시아의 미래 정치적 발전과 안보체제가 주목받게 되었고 러시아의 위신과 국력의 저하로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밸런스가 역동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4개 주 병합을 비난한 유엔 총회의 결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곳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북한, 시리아, 니카라과로 5개국뿐이었고 찬성은 143개국이고 기권은 중국, 인도 등 35개국이었습니다. CSTO에서는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기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푸틴 정권은 종이 호랑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존재감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같이 다양한 보도를 종합해보면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영향력을 잃고 있는 가운데 올 겨울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향후 있을 우크라이나의 정세를 가를 중요한 국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나라만의 전쟁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자원, 식량, 경제 문제 등을 야기하며 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발 경제적 혼란을 우리는 이미 직접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현재 월드뉴스 코리아도 우크라이나의 뉴스를 빠르게 전달하여 현지 상황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